삼성바입니다. 네. 삼성이 잘 돼야 고덕이 잘 되고 평택이 잘 되니까. 그런데 충분히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 내년을 대비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윤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덕 달팽이 부동산의 김석준 소장입니다. 네, 오늘 좀 저희가 촬영 환경이 예.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제 삼성 갤럭시 북 울트라 편집용이니까 좀 좋은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뻑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모니터 뭐 넓고 좋네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 스튜디오에서 모셔야 되니까 제가 어제 평택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갔는데요. 야, 이 하루 만에 메인보드를 싹 갈아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이렇게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바뀌었고요. 여기는 이제 제 개인 사무실 공간인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죠. 뷰가 좋습니다. 뭐 이제 고덕 신도시 2단계도 보이고 있고 삼성도 보이고 있고. 네, 오늘 좀 다른 환경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니까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금 주제가요.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빨간 글씨로 반도체의 시간이 왔다. 왔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제가 뭐였어요? 최악은 벗어났다. 이제 반도체의 시간이 왔다 그러는 거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폭발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주제를 계속 보게만 알겠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챗GPT가 1년 전에 출시가 됐는데 이 전자업계의 흐름, 그러니까 P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럴 때 전 세계를 완전히 변혁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뭐 산업혁명 이후에 그냥 폭발적으로 됐는데 챗GPT 인공지능이 작년 1년 전에 이게 출시가 됐는데 우리 이 생활을 너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슈퍼컴퓨터 이전바드라는 게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결국은 HBM 이제 그 올해가 이제 지금 4세대 내년에 5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그 전략하고 SK하이닉스 전략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삼성바입니다. 삼성이 잘 돼야 고덕이 잘 되고 평택이 잘 되니까. 그런데 충분히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 내년을 대비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구인 광고를 오랜만에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굉장히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인 광고가 핵심이죠. 이거는 이제 반증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인력이 들어올지. 한번 이제 오늘 요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와서.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에 자막뉴스에 어떻게 나오냐면 챗GPT는 과부하가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챗GPT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되면서 거의 1년을 지났는데 모든 데이터가 다 저기 지금 인공지능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거의 90%를 석권을 해버렸는데 지금 H100, A100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GH200 그레이스 호퍼라는 슈퍼칩을 개발을 하거든요. 저기에 또 핵심적인 게 뭐냐? HBM3, HBM3E가 저기 들어가거든요. 3E.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저 GPU를 많이 생산하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이 뉴스가 오늘자 뉴스네요. 11월 9일. 챗GPT는 과부하가 걸렸다. 오늘 뉴스 나온 겁니다. 과부하 걸렸다. 빨간색으로. 자료를 제가 어제 다 만들었다가 저걸 하나를 더 첨부해서 이 대표님한테 제가 드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생생한 자료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요게 뭐냐면 영국이 이제 브리톨 대학에서 이제 담당할 이전바드라는 AI 슈퍼컴퓨터예요. 이전바드가 누구냐면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엔지니어 이름이 돼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슈퍼컴퓨터에 대해 이름을 걸어놓은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다른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GPU가 가격이 뛰니까 지금 좀 일이 좀 잘 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이전바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에 GH200 GPU가 5,44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HB100이 올해 얼마였었냐면 4만 달러 아니면 4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금액으로 치면 5천만 원이 넘죠. 거의 6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런데 GH200은
H100보다 성능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저게 5,448개가 된다. 그런데 네. 이제 다음에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네. 여기가 이제 이게 N 쪽에가 이제 저기 그 HBM인데 HBM이 여기 이제 D램이 네.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주죠. 여기에 층이래 보이죠. 네. 1층. 예. 네. 그게 몇 층이냐면 12층이에요. 12층. 12층인데 12단이라 그러죠. 네, 가운데 이제 TSV라 그랬죠. 저걸 네. 구멍을 뚫었죠. 네네. 그렇지. 구멍을 뚫은 걸 저걸 뭐라 그랬죠?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1단에서부터 12단까지 네. D램을 쌓는 거예요. 기존의 D램은 1층이거든요. 네. 근데 HBM은 이게 벌써 뭐 8단, 뭐 6단, 8단, 12단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저거를 1단부터 12단의 그 D램이 네. 데이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하면 네. 엘리베이터가 저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옥상이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1층에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이렇게 4개가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GPT가 열풍으로 해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완전히.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기 지금 거기하고 지금 전쟁이 붙였잖아요. 네. 붙었는데도 거기다 보면 인공지능으로 해서 몇 년 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막 전쟁하는 것처럼 사진을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저기 GPT 인공지능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수많은 그 빅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수많은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내놓는 거죠. 그거를 LLM이라 그러는 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결국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누가 석권하냐? 네. 쟤들이 석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 정보의 비대칭. 네. 쟤네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는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아니에요. 쟤들은요. 테슬라 그 전기차를 전 세계 그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카메라로 그 레이더로 다 축적된 데이터가 걔네들 도저 컴퓨터 있어요. 슈퍼컴퓨터 자기네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다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현대자동차도 슈퍼컴퓨터를 못 만들면요.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 하려면은 테슬라한테 정보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완전히 열린 거죠. 근데 저렇게 이제 인공지능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 그 GPU는 GPU하고 CPU하고 조금 달라요. GPU는 여러 개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CPU는요, 하나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니까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착착착착 해가지고 딱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CPU가 그걸 못해요. 근데 GPU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GPU 하나만 가지고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니까 HBM, D램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HBM은 D램을 여러 개, 지금 기술로는 12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이 있죠. 저 위에 이렇게 따옴표 해놓은 거 있죠. 구슬이 예. 네, 읽어드릴게요. 예.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그렇죠. 네. D램 1층 가지고 처리하는 양이 제한적이잖아요. 그거를 4단도 쌓고 6단도 쌓고 8단도 쌓고 지금 12단을 쌓았죠. 그래서 HBM 5세대까지 나왔는데 내년에는 그게 뭐 24단이 될 수도 있는 거 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 주도를 누가 하느냐? 삼성전자하고 SK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내에 굵직한 그렇죠. 두 기업이 예, 당분간 네.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겨우 1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죠. 그러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호재를 맞는 거죠. 야, 아니, 테슬라도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자동차가 탄생을 하면서
주행했던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자료를 통합해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그러니까 테슬라가 네. 자동차 회사가 아닌 거죠. 데이터를 팔고 이제 하는 그런 회사로 바뀐다. 빅데이터 그룹이라 네. 그래요. 빅데이터 그룹.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지금 쓰는 핸드폰이나 제가 노트북도 우리가 저 옛날 익스플로러 안 쓰잖아요. 지금 전부 다 구글 네.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데이터조차도 다 그냥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스마트폰, 아이폰 만들면서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다 사고 파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지티비와 이제 달팽이 부산도 이제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또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에다 지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이 며칠 전에 이제 삼성 그 포럼을 했는데, HBM3, 요게 4세대고요. 네. HBM3P, 지금 1호 바뀌었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DS 부분, 요게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내년에 HBM 캐파를 2.5배를 늘린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 2.5배. 예. 네. 그러고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생산도 안 했어요. 생산 예정인 HBM3하고 HBM3E를 네. 솔드아웃 판매 완료했어요. 생산도 안 했는데. 예, 생산도 안 했는데 얘기 딱 끝났어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벌써 선수금을 줬어요. 네. 돈을 줄 테니까 캐파를 늘려라. 그런데 캐파를 잘 못 늘리고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경계현 사장이 이제 계속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앞서가 있고 지금 삼성이 따라가고 있는 그 단계거든요. 네. 솔직히 이제 자존심을 좀 구겼죠. 그러면서도 이제 경계현 사장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1등이다. 우리가 판매량도 제일 많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CR이 안 맥히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삼성이 2차예요, 2차. 1등은 지금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저 공급 부족이 HBM의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예요. 내년까지 네. 이어질 건데 요게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 주시죠. 삼성전자 HBM 고대역 폭 메모리 말합니다. HBM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작년에 점유율은 SK가 50%고 삼성이 40%고 마이크론이 10%예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 사람들은 나오기만 하면 관계자들은 그래요. 네. 우리 HBM SK보다 더 많이 판다. 근데 품질은 낮아요. 뭐 2세대, 3세대 이런 거 팔고 이제 겨우 4세대 HBM3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 조사기관 트랜스포스는 아주 공신력 있는 네. 이 분석하는데 HBM 시장이 사실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1%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데 DRAM 시장에서는 지금 한 9%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그게 100% 이제 성장해서 8%까지 간다는 거죠. 시장이 얼마나 그냥 이게 HBM 시장이 커지는지 전문가들마다 다 달라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150%가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150%.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도 지금 잘 안 되거든요. 낸드 플래시는 내년에 감사를 더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나갈 거는 뭐냐면 DDR5하고 HBM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HBM에다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거기다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요 단락을 한번 읽어주시죠. 자,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천안 사업장 안에 일부 건물과 장비를 105억 원에 인수 탕정 판란이라고 합니다. 아, 요게 네. 뭐냐면 한두 달 전에 벌써 이미 삼성에서 발표를 했는데 HBM을 이렇게 이제 TSMC의 예를 들자고. 네. TSMC는 GPU를 자기네들 파운드리 해요. 그 다음에 HBM을 누가 가냐면 SK가 하이닉스가 가지고 온 거를 만든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청주 공장에서 만드는 걸 대만까지 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패키징해서 이렇게 완제품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이를 턴키를 할 수 있는데 온양이 패키징 공장의 그 본산인데 저 온양 공장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천안 탕정 라인을 지금 거기는 뭘 했었냐면 LCD, OLED 이렇게 네. 하는데 비어있는 공장을 105억 원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구인 광고 올라오는데 보면 탕정 8라인이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기에다가 삼성이 1조 원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키징 공장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HBM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2.5배를 늘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점유율 50% 이상을 가져가겠다, 1등을 하겠다는 말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고 저런 계획들이 다 있어서 하는 얘기죠. 그 행동도를 진짜 보여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경제 이런 전반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규모의 경제.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네. 1조 원 규모 이런 게 삼성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걸 대량 생산을 하고 원가를 정람하고 이래야지만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1.5배를 늘리고 패키징 공장을 늘리고 하면은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삼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네. 그 IT 팁스터라고 했는데 정보 유출자예요. 정보 유출자. 삼성이 이제 내년에 네. 갤럭시 24를 만들잖아요. 갤럭시 24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이 거기에 들어가요. 다음 내년 차세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갤럭시 23을 쓰고 있는데 좋기는 네. 해요. 네. 그런데 사지 마세요. 24를 사세요. 제가 지금 갤럭시 21인데요. 예. 이거 21인데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버티고 있다가 24대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4에는 네. 그게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삼성에서 알게 모르게 24에 대해서 정보를 네. 살살 흘려요. 그래 유명한 그 팁스도 이제 레베카 너그스라는 네. 그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네. 이렇게 뭐 애플이라든가 갤럭시가 제품이 나올 거라고 하면 미리 정보를 조금씩 흘리거든요. 맨 마지막을 한번 읽어주시죠. AMD가 최근 공개한 AI용 슈퍼칩 MI300에 삼성전자의 HBM3가 탑재됐음을 확인했다. 자,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에 어떤 데는 뭐 80% 어떤 데는 90% 이렇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반 엔비디아 파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AMD. AMD는 우리가 잘 아는 라이젠은 거기 생산하는데 AMD가 발이 지금 굉장히 바쁘죠. 엔비디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슈퍼칩이 이제 MI300인데 네. 저기는 삼성전자의 HBM3가 납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AMD의 CEO가 이제 리사수인데 리사수하고 뭐 이재용하고도 만나고 뭐 이렇게 다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HBM3가 저게 이제 4세대거든요. 저게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1월 말 12월 달에는 납품이 될 거예요. 그런데 벌써 MI300에는 들어간 거죠.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가 그다음에 테슬라라든가 이런 데 쭉쭉쭉 들어갈 거예요. 예,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죠. 네. 자, 요게 뭐냐면은 요 사진이 천안 캔버스예요. 천안. 예, 탕정 네. 그 라인이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를 이제 중복이 되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올해 말과 내년에 고대역 HBM 공급을 2.5배로 확대를 할 거죠. 네. 그래서 1조 원을 이제 증설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라인 중에 하나를 뭐 5억 원에 인수를 한 거죠. 예. 근데 확실히 이게 형태 고덕 공장을 보다가 네. 천안 이제 예전 공장을 보니까 조금 작죠. 네, 화성 캠퍼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네. 안에는 뭐 잘 해놨을지 모르지만 밖에 껍데기는 삼성 우리 여기 평택 캠퍼스 반도 안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아산 탕정에 있던 그 이제 디스플레이 공장을 예. 이제 전자에서 또 인수를 해서 이제 패키징 공장으로 확대한다. 예, 저 반도체 업계 관계자 그 한번 읽어주시죠. 자,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이 AI 서비스 확대를 예고해 저전력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인 HBM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 밑에 줄들. 네, 미래 수요를 충족하려면 향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지금보다 10배 이상 캐파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파가 뭐예요? 생산량. 예, 생산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내년에 겨우 2.5배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반도체 업계 관계자 10배를 늘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러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HBM을 어디서 많이 만들어요? 평택 캠퍼스예요. 그러면 내년에 2.5배를 늘리고 10배를 늘리려 그러면 4기, 5기, 6기를 빨리 네. 해야 돼요? 늦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죠. 그렇죠. 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했는데 뭐 5기를 하고 네. 6기를 취소하니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쓴 것들은 제가 이게 다 검증이 된 그런 그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배 이상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2.5배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보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그 줄 한번 읽어보시죠. 네. SK 하이닉스도 무엇보다 TSV 라인을 증설하는데 집중을 하는 모습이다. D램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2000팹에 이 라인을 구축할 부지가 부족해 낸드 생산을 하는 청주 팹을 TSV 기지로 삼고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삼성이 현금성 자산도 많은데 네. 현금성 자산이 조금 묶여있는 돈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금을 40조를 준비를 했거든요. 신문에 났죠. 그런데 삼성은 캐파를 늘리려고 자금이 풍부해요. 자금이 풍부한데 SK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 지금 청주 팹이라고 하는데 15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라인이 원래 낸드 플래시 라인인데 낸드 플래시가 안 나가거든요. 지금 안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낸드 플래시를 지금 계속 추가로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 라인을 TSV 그러니까 패키징 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파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생산 그 기술을 조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생산량을 늘려갈까. 근데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일단 캐파를 늘려놔야지 또 기술이 따라가고 이러는데 삼성은 캐파를 늘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에 3조 7,500억의 적자를 봤거든요. 그리고 2, 3분기 다 적자예요. 4분기에도 2조 원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는 주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주주들은 1년 내내 적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주주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하루속히 흑자를 내야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뭐냐? HBM이에요. 잘 나가는 걸 해야죠. 저걸 빨리 해서 빨리 기술도 따라가고 캐파도 늘려서 그 다음에 흑자를 내고 SK 하이닉스도 추월하고 이런 전략이 지금 삼성이 쓰고 있는 거죠. 요 분단.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천안 탕정 라인이 벌써 이제 뭐 그 디스플레이 라인으로 지금 많이 움직였는데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그 패키징 라인으로 지금 탕정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네.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이 4분기까지 하면 대략 한 14조 원 정도의 적자래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올해 삼성이 시설 투자에 캐파를 늘리는데 53조 7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53조 7천억 중에서 반도체 DS 부분에 47조 500억입니다. 저 47조 500억이 어디로 가겠어요? 평택. 그렇죠. 대부분이 평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일부분은 텍사스에 네. 그 테일러 팹에 좀 가고 나머지는 다 평택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 지금 저기 이제 47조 원 중에서 건설하는 그러니까 껍데기를 짓는 데는 사실 몇 조 안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 알잖아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는 거 P3 평택 캠퍼스 P3 페이지 3에 그 파운드리 그 공장이 들어가는데 네덜란드 ASML에서 EUV가 들어가는 12대가 들어가요. 한 대당 얼마예요? 2억 달러예요. 2,600억에서 3,000억이에요. 그게 12대가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4가 지금 시운전 중인데 아직 무슨 종류인지 반도체 종류인지 아직 이름이 안 알려졌어요. 제가 봐서는 HBM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왜냐면은 삼성이 이 모든 공정을 HBM에서 SK를 이기고 세계 그냥 1등이 되려면은 지금 그 턴키를 해야 되는데 파운드리 라인도 부족하고 D램 라인도 지금 부족해요. 예.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그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AMD의 GPU 이 서버용 반도체가 지금 부족한데 저 부족한 것이 왜 그러냐면 병목 현상이에요. 무슨 거냐면은 지금 TSMC가 GPU를 이제 파운드리 생산을 해요. 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주면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어서
대만에 보내면 패키징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패키징이 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패키징을 지금 삼성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TSMC는 코워스라는 방식으로 하고 삼성전은 아이큐브로 하거든요. 근데 아이큐브가 지금 개발 중이에요. 생산을 아직 못하고 내년에 하거든요. 근데 곧 이제 턴키가 곧 이루어져요. 내년 이제 아마 상반기쯤 이제 모든 공정을 끝내고 하반기부터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TSMC도 지금 패키징을 늘리고 삼성도 늘리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GPU를 파운드리하고 HBM을 만들고 패키징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 하반기 이때쯤 되면은 뭐 삼성이 1등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김동원 KB증권연구원하고 노근창 현대차 증권연구원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잘하는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에요. 네. 김동원 두 번째 그 별표를 한번 읽어보시죠. 삼성전자는 내년 3분기부터 HBM 턴키 공급도 시작할 것으로 보여 HBM 단품 공급 대비 수주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턴키예요. 턴키라는 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HBM의 시장의 최종 승자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열쇠는 턴키예요. 그런데 이게 밑에 보면은 이 성장률이 150.7%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려운 시기를 다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의 시간이 왔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오면서도 5기 옆으로 지나왔거든요. 네. 아, 요 길로 오니까 굉장히 빨라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도로 3번 연결된대. 예. 네. 오르다 보니까 지금 뭐, 그 폐배 지금 기초공사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수장 하는 것들이 뭐, 또 4기 공사할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만간 한번 사진을 또 한번 찍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삼성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생산 공정이 아주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빛을 못 보지만 내년 3분기 정도,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저게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완전히 다 갖춰지겠죠. 갖춰지고 하반기부터는 아마 AMD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 턴키 공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역전이 가능하겠죠. 열쇠는 턴키. 예. 네, 턴키는 삼성전자만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다 어떤 그 기업도 저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대만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는 평택에서 만들어서 바로 아산까지 30분 거리거든요. 예. 네, 아산 탕정까지 보내면 돼요. 30분이면 갑니다. 그렇죠. 도로 굉장히 좋죠. 아, 도로 잘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구인강구 한번 보시면은. 네. 저기 칸막이 조공 저희가 저 조금 까맣게 푸르게 해놨는데 네. 자세히 보면 회사 이름 보입니다. 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약간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 회사에 꽤 큰 회사인데요. 제가 알기로 1차 밴더인데 11월 20일부터 철야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일 다음 주 월요일. 예,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철야 들어가면 이공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아마 9시부터 그 다음날 5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이공수를 주거든요. 이공수를 주는데 일당이 얼마냐? 철야하면 30만 원입니다. 철야까지 하면 3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연장하면 22만 5천 원이거든요. 네, 연장 시 22만 5천 원. 예, 그 밑에 또 빨간 박스에 보면 신용 불량자도 가능하고 통장 자기 통장 못 쓰는 사람 가족 통장, 타인 통장 가불도 해주고요. 주급도 가능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정말 그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 이제 구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을 내세워서라도 빨리 이제 인력을 수급해야 된다. 그래서 일당이 지금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15만 원 곱하기 밑에 5번에 보면 공수가 나오거든요. 일당이거든요. 35공수, 45공수 나오거든요. 15만 원 곱하기 45공수 하면 700 몇십만 원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750만. 그리고 밑에 그 문의에 보면 전화번호도 잘 보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저희 달팽이선한테 연락 주시면은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네, 오른쪽에도 보면 피포거든요. 네. 피포 칸막이를 하는 거죠. 칸막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님 직접 구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팀장 직접 구인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대표님 직접 구인가 풀 연장입니다. 풀 연장. 그래 뭐 연장이 엄연히 뭐 별 얘기들이 있는데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4대 보험 미가입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건 이제 또 뭐 저기 세금하고 관계된 건데 저기도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신불자도 오케이, 가족 통장도 오케이, 하여튼 모든 조건 다 들어줍니다. 가불까지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박스에 보면 지금 3개월 내에 평택 근무자를 환영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네. 평택 캠퍼스에 와서 좀 그래도 몇 달 정도 일해 본 사람이 적응을 잘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사람도 워낙에 많고 막 그러니까 좀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죠. 이번에 보면은 조공은 완전히 그냥 생초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퇴근하면 15만 5천 원이죠. 일비라고 있어요. 플러스 주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5천 원에서 네. 17만 원이 되는 거죠. 일비를 줘요. 제가 아는 동생도 18만 원인가 받는데 일비를 또 15,000원인가 얼마를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한 7시까지 해도 하루에 일당이 한 30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밑에는 숙식하면은 만 원이 빠지는데 그렇죠. 숙식하면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그렇죠. 하루에 10,000원을 까겠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거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평택 캠퍼스의 모든 협력사들이 조공들은 일단이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준기공, 기술자 얘기하는 거예요. 기공은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경력에 따라서 달라요. 25만 원도 되고 30만 원도 되고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구인 광고 할 때마다 저 9번에 보면 맨 마지막 빨간 박스에 보면은 네. 보통 사람들도 있죠. 그 병원에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은 네. 자기가 혈압이 높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신체 검사를 하다 보면은 네. 저기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평택 캠퍼스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병원에 가서 네. 병원에 가서 혈압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만일 높다 그러면은 약을 미리 먹으세요. 먹고 이제 혈압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의외로 저 혈압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대요. 떨어진다고 해서 또 아주 떨어진 건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으로 이렇게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예. 여기도 맨 밑에 보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네. 살짝 가려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 구인 광고 밴드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 의외로 삼성 캠퍼스에 그 다음에 삼성 캠퍼스뿐만 평택 캠퍼스뿐만 아니고요. 저기 동탄 저기 화성 캠퍼스, 네. 그 다음에 기흥 캠퍼스, 그 다음에 천안 여기에도 같이 예, 구인 광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너네 이거 유명회사에다가 뭐 얼마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고덕신도시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이렇게 돌아간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철학 작업도 들어가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뭐 협력사 대표님하고 점심 약속이 돼 있는데 흘러가는 흐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 또 이제 삼성에서 일하는 협력사 대표님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한 35분 정도 이제 방송을 했는데 중간에 뭐 편집 조금 하면은 한 30분 조금 넘게 아마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구독자가 7,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구독자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데 혹시 내가 구독 누른지 알았다 하고 방송에 자주 올라오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안 돼 있으면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 연말까지 10,0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조금 버겁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